가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요. 상품마다는 고유의 아이디가 있어야 사용자가 이걸 클릭해서 장부원을 잡든 얘를 클릭해서 구문을 하든 매번 얘만 체크가 되고 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찜하면 그거에만 이렇게 풀리고 체크가 되고 있다고요. 각각의 아이디를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같고요. 자, 일단 배경이 있고 그 안에 인풋과 버튼 있습니다. 요거 스타일을 잡아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실게요. 지금 리스트 헤더 본문 부터 라고 되어 있는 이 li 하나를 그대로 카피해서 4개 정도로 늘렸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겠습니까? 좀 세로로 길게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면 앞에 있는 얘가 체크가 되고 풀리는 걸 확인을 하시고 됐어요? 밑에 있는 리스트를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하면 이 앞에 있는 게 체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보시면 얘를 클릭하든 이걸 클릭하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체크가 되고 풀리고 있다고요. 어떤 걸 클릭하든. 왜 그러냐면 이 페이지 안에 아까 푸터에다가 작성한 이 폼을 보시라고요. 여기에 아이디가 위시리스트가 있지요. 두 번째 리스트에 가도 아이디가 또 똑같이 위시리스트가 있으면 아이디가 이 페이지 HTML 페이지 하나에서 똑같은 아이디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구만? 맨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것만 선택이 된다고요. 아이디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요. 자, 아까 쇼핑몰들은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고유의 아이디가 생겨요. 예시를 한번 배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얘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카페24의 스킨까지 갈 거예요. 카페24의 스킨까지 가서 실제 우리가 등록한 상품의 이미지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찜하게 하면 찜이 되게끔 할 거라고요. 실제로 이 쇼핑몰을 구매가 되는 사이트까지 만들 거라고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게 지금 HTML 버전에서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얘 스킨 버전으로 가면 절대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찜하면 앞에 있는 얘만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내가 지금 두 번째 상품을 찜하겠다는 거지 첫 번째 상품을 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24.com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찜하긴 있을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카페24.com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까? 카페24.com 들어가 주시고요. 쇼핑몰 센터에 가볼게요. 위에 메뉴에서 쇼핑몰 센터로 가봅니다. 쇼핑몰 센터에서 쇼핑몰 체험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랜덤으로 아무 쇼핑몰이나 나올 거예요. 쇼핑몰 체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쇼핑몰 체험에서 아무나 들어와 있고요. 네, 여기 하트가 있네요. 이렇게 하트를 클릭하면 하트가 풀리고 하는 거 우리 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저랑 다른 쇼핑몰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찜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없으면 다시 뒤로 가서 보십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찜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클릭하면 여기에 체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리스트 하나의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이 리스트마다 위시 아이콘이 있고 얘들은 모듈로 돼 있어서 위시 아이콘의 폼이 여기에 노출되진 않아요. 하지만 뭐를 중점을 보시냐면 이 상품 하나하나마다 뭐가 들어옵니까? 아이디를 물고 들어온다고요. 이 상품을 등록할 때에 지금 54929라는 이 아이디가 상품의 아이디로 해서 여기에 붙게끔 이 스킨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li마다 아이디가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요. 상품마다는 고유의 아이디가 있어야 사용자가 이걸 클릭해서 장부원을 잡든 얘를 클릭해서 구문을 하든 한다고요. 봅니다. 다시 쇼핑몰에서 관리자 체험으로 가보면 관리자 체험에서 상품 등록을 보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
상품 간단 등록 말고 상품 등록을 보면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카테고리 지정하는 거 생략하고 위에 올라가 보면 상품의 아이디가 상품명 있고 상품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돼 있다고요. 저걸 수동으로 바꾸면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져요. 등록할 때마다 상품 코드를 수동으로 하면 엉킬 수도 있다고요. 이 상품 코드가 아까 여기에 나왔던 이 코드, 요 코드와 연계가 되는 거라고요. 요 549229 요게 상품 코드라고요. 이게 들어오게끔 나중에 우리가 스킨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껍데기는 우리 걸 쓰되 안에 있는 기능 카페24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얘를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코드에도 올바르게 돼 있으려면 얘 LID마다 뭐가 있어야 돼? 상품의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얘들마다 뭐 P의 아이디 해서 뭐 001, 002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디를 물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 1000번째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겠죠? 아이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디를 물고 와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 PID 001번이에요. 0001번.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를 하면 이 아이디가 위시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준다고요. 뒤에 아이디가 물고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for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이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얘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상품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물고 들어와서 여기에 아이디와 for가 매치가 되게끔 HTML에서도 미리 작성을 해 놓는다고요. 저 이름이 리스트마다 연번으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첫 번째 거의 아이디에다가 PID 0001이라고 했고, 그러면 두 번째 리스트 가서는 얘를 뭐라고 002라고 하고, 두 번째 리스트의 폼에 가서는 그러면 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는다고요. 연번으로 해서 기존의 아이디와 for의 이름을 다 바꿔주셔야 그래야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체크되고 풀리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 리스트에 가서도 아이디를 넣으시고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폼에 가서 사용자가 제품번호 3번을 찜했대, 제품번호 3을 찜하겠대 라고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 번호는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미리 사용자한테 개발자한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할 때에 DB에서 프로덕트의 아이디가 뒤에 들어와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만 작성해 놓으시면 돼요. 네 번째의 아이디도 4라고 해서 바꿔 주십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 여러분 거의 포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요. 자, 다 아이디를 넣으시고 그 아이디로 해서 ID4 다 연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새로 고침하고 보면 얘를 찜하면 이제 아까는 매번 얘만 체크가 되고 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찜하면 그거에만 이렇게 풀리고 체크가 되고 있다고요. 각각의 아이디를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떤 페이지를 만든 겁니까? 이 첫 페이지를 만든 거라고요. 요 첫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페이지에 CSS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로 가면 서브 페이지는 잡을 게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다 잡힐 거니까. 됐습니까? 자, 메인 페이지에 누굴 보고 있냐면 뉴스피드의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피드 페이지를 작성하기 전에 뭐부터 작성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페이지에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 어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어사이드는 일단은 어사이드가 왼쪽으로 완벽하게 나가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얘를 클릭하면 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얘를 어사이드는 디스플레이 난 걸게요. 어사이드는 디스플레이 난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일단 먼저 스타를 잡은 다음에 얘가 버튼이 완성되면 그때 어사이드가 들어오는 식으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포토샵을 참조해서 지금 index html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css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 지금 바디에 보면 백그라운드 색깔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본문의 스타일을 잡을 건데 자,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 CSS를 보면 CSS 폴더 안에 리셋은 리셋 용도니까 볼 거 없고 메인 CSS 한번 보실게요. CSS 안에 메인 CSS를 보시면 리셋 불러왔고 그 다음에 오픈산스를 불러왔는데 사실 이 디자인에서는 오픈산스가 아니라 뭐였냐면 로보토였습니다. 그죠? 얘가 잠깐만요. 헬베티카 누도 있고 헬베티카 누는 iOS에서의 기본 폰트를 쓰고 있는 거고 다 있겠네. 자, 우린 구글의 웹폰트를 쓸 건데 구글의 웹폰트에는 폰츠 google.com 헬베티카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폰트로는 저는 뭘 쓸 거냐면 오픈산스나 로보토를 쓸까 합니다. 로드가 그냥 오픈산스로 되어 있으니까 오픈산스로 해서 노멀과 그리고 볼드에 700제곱만 로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폰트가 나오면 죄다 다 오픈산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와 폰트 사이즈만 확인해서 쓰겠다고요. 자, 주석으로 해서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보죠.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타이포그래피부터 잡아야 되니까 타이포그래피라고 할게요. 타이포그래피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어사이드의 스타일 전에 레이아웃도 있겠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관장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뉴스피드 페이지 잠깐 포토샵을 보고 할게요. 포토샵의 그룹을 보고 하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와 카드 뷰는 한 페이지입니다.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카드 뷰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 뷰가 설자에서 하군요. 지금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사이드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타이포그래피에 가서 일단 오픈산스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오픈산스 바디의 폰트를 오픈산스로 하고 폰트 사이즈 기타 잡은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주석으로 해서 일단 한 페이지 내에 모든 페이지의 하나의 CSS 안에 모든 페이지의 스타일을 다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 퍼블리셔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서브 페이지용으로 CSS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서브 페이지 용도로 CSS를 따로 만들 때는 지금 만드는 메인 CSS와 서브 페이지 CSS가 엉키면 안 돼요.
따로 작성하다 보면 서브 페이지의 CSS 이용해서 메인 페이지에 분명히 잡았던 거를 똑같은 거를 까먹고 서브 페이지에 또 잡는 경우가 있어요. 엉킨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할 때 두 개의 파일을 다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눌 때는 확실하게 그 페이지에서 쓸 것들만 나눠서 별도의 파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겹치지 않게 하려면 나중에 머리 쓸 때 그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다 만들어 버리면 위에 썼던 거를 아래에서 쓰는 그런 비효율적인 CSS는 작성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바디의 폰트 사이즈와 폰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웹페이지의 기본 폰트는 16픽셀인데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에서는 가장 작은 폰트의 폰트 사이즈가 몇인지 확인을 할 건데요.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지금 살짝 커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면 이게 구현되어 있는 거 1대1로 구현을 하면 꽤 크게 나오는 거라서 폰트 사이즈는 바니어 살짝 해서 태블릿에 들어왔을 때와 모바일에 들어왔을 때를 다르게 하는 컨셉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얘 작은, 요게 제일 작은 폰트 사이즈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제일 작은 폰트 사이즈가 28이나 된다고요.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타이틀 잠깐 볼게요. 타이틀도 보면 32, 타이틀 32, 그래서 네. 제일 작은 게 20도 있군요. 20. 그래서 폰트의 위계를 우리가 얘를 보고 어차피 참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완성본을 봤을 때 요 정도 되게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 제가 50% 정도 줄여서 50%? 잠깐만. 60% 정도 줄였어요. 뷰를. 이 정도 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오게끔 하려면 폰트 사이즈를 몇으로 해야 될지 지금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아예 70으로 딱 정하죠. 지금 디자인 되어 있는 거에서 조금 줄여서 70%를 보고 하겠다고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나 높이나 그런 걸 다 반영을 하시되 거기에서 다 70% 정도로 줄여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폰트 사이즈가 아까 28이었는데 (28에다가) 70% 하겠다고요. 0.7 아이고 하면 19. 그러니까 제가 얘가 19 정도 있고요. 저것도 반올림 하는 거 소수점 없애고 쓸게요. 그래서 뷰를 조금만 더 줄여볼까. 18픽셀에 나오게끔 해보려고요. 자, 지금 디자인 되어 있는 뷰에서 65% 정도 줄이되 소수점은 버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패러그래프의 폰트 사이즈가 약 18픽셀에 나올 거고 밑에 부츠와 레더는 볼게요. 20픽셀이니까 네, 얘는 13 정도 나오는군요. 그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에서 디자인이 살짝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65% 정도로 줄이겠다고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지금 보이는 이 사이즈를 모바일에다가 구현하는 식으로 갈게요. 기존에 한 게 조금 커서 계속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65% 정도로 줄일게요. 자, 그러면 폰트, 바디의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거보다 작은 거는 아까 13 정도였죠? 그 정도로 할게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하겠습니다. 얘도 그닥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쓸게요. 18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폰트는 오픈산스라고 하니까 구글의 웹폰트에 가서 오픈산스 카피 해 오십시오.
폰트 패밀리에서 오픈 산스 하겠습니다. 자, 바디의 폰트만 정하고 여기 제목의 스타일은 그때그때 나올 때에 여기에다가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의 클래스명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에다 적용을 해놓고 서브 페이지 할 때는 해당 클래스명을 넣어서 바로 나오게끔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뭐부터 해보실 거냐면 레이아웃으로 가볼게요. 레이아웃에 가보면 지금 바디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볼게요. 포토샵에 가지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있어요. 컨트롤 클릭. 배경이 있어요. 맨 밑에 백그라운드의 컬러가 있지요. 잠겨 있네요. 잠겨 있는 거 푸시고 여기에서 풀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 확인할게요. 바디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을 보면 메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에는 패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얘도 그렇고 우리가 본문들은 다 메인으로 감쌀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없네요. 카드뷰 페이지에는 있고 일단은 공통으로 하고 없는 페이지만 별도로 CSS를 짜서 없애면 되니까 공통적으로는 메인이라는 태그에는 메인 패딩이 있다고요. 우리가 한 칸을 띄웠어요. 한 칸을 16픽셀로 놨으니까 패딩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게 공통적인 스타일이라고요.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서 얘만 바꾸면 모든 페이지의 패딩이 한꺼번에 조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side는 안 나와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가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aside 태그로 되어 있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합시다. 지금 이거 임시예요. 임시로 일단 가리고 브라우저 화면을 현재 확인을 해보면 이렇다고요. 이제 aside는 사라졌고요. 위에 여기 헤더의 스타일을 잡으실 건데 헤더의 스타일에서도 이 폼은 지금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폼도 임시로 가릴게요. 헤더 안에 메인 헤더 안에 폼도 임시입니다. 메인 헤더 안에 폼도 일단 디스플레이 none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어디에 스타일을 여러분이 잡아 주시냐면 얘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니다. 요거의 스타일. 이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핸드폰에 나오는 모양을 임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 부분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는 앱솔루트로 처리를 할 거고 얘도 앱솔루트로 처리할 거고 이 타이틀이 화면을 다 쓰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이 룩북이라는 타이틀이 화면을 다 쓰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헤더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이 가린 거 빼놓고 그러면 요거의 스타일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헤더의 스타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현재 버전 템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산수를 해서 이렇게 줄이는 건 불편하니까 이 포토샵 파일을 하나 더 만들고 아예 줄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 포토샵 파일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65%로 줄인 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이 타이틀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 문서 자체를 복사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그래서 이름을 뒤에다가 60%라고 해볼게요. 65%로 줄인다 했지? 아이고 저장을 해버렸네. 자, 65%로 줄일게요. 다시 이름만 일단 65%로 하고 있어요.
65% 만들었고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캔버스 사이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이즈를 아예 65%를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의 사이즈로 가봐 주세요.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의 사이즈. 여기에서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얘를 보고 코딩하기가 되게 불편하냐면 지금 이 사이즈 640의 1136의 이 사이즈는 아이폰 6의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이 픽셀 레티오가 두 배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요. 다음에 트로이에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애플의 아이폰 6에 맞춰 있다고요. 그러니까 6가 640, 아이폰 5도 그러네요. 아이폰 5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 우리가 지금 640에 1136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싸리 얘를 50%로 줄인 것도 방법이겠는데? 자, 지금 보면 포토샵 파일은 640에 1136으로 만들었지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에서 이미지가 큰 게 있으면 그 이미지는 요 사이즈대로 해서 그냥 넣어 놓으면 된다고요. 저장하는데 우린 구현이 요 사이즈, 이 사이즈 320에 568 사이즈의 실제 사이즈로는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은 원래 의도한 거보다 몇 배 뻥튀기 돼 있는 겁니까? 2배 뻥튀기 돼 있다고요. 원래 의도한 거보다 지금 디자인은 2배 뻥튀기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코딩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하다고요. 2배로 뻥튀기 돼 있는 걸 다시 줄입시다. 50%로 줄일게요. 65가 아니라 아예 50%로 줄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몇으로 바뀌면 돼? 320으로 바뀌면 돼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거를 뭐로? 퍼센트로 바꾸어서 이렇게 퍼센트로 바꾸고 50%라고 하셔도 됩니다. 픽셀 베이스로 아이고 많이 갔다. 잠깐만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얘를 퍼센트로 하고 5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실제 사이즈를 보고 너비와 높이를 그대로 우리가 확인해서 코딩해도 된다고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50% 줄이고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all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0% 줄인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도 바꾸지요. 50%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코딩하기가 훨씬 더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이즈에는 무슨 용도로 할 거냐? 원본도 살려놔야 돼요. 왜 원본을 살리냐면 여기에 이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콘은 이 사이즈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50%를 줄여놨지 않습니까? 50%를 줄인 이 사이즈대로 이미지를 저장해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왜?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 얘 이미지는 2배로 확대돼서 보일 거고 그러면 같은 사이즈로 보이지만 픽셀이 깨져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다가 몇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아이콘이 몇에 몇 짜리입니까? 40에 40짜리라고요. 40에 40짜리에다가 뭐가 들어오게 해놔야 돼? 80에 80짜리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이미지가 2배짜리 이미지가 있는 거라고요. 얘가 80에 80짜리라고요. 이해되셨으면? 그죠? 이게 뭐에? 여기에서는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는 80에 80짜리가 몇 사이즈대로? 40에 40 사이즈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원본도 반드시 유지해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디자인 하실 때에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거에다가 맞춰 보겠다라고 하면 삼성 거에는 PSD가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지금 계산하기 애매하니까 포토샵에서 1440에 2560짜리를 만들고 그거는 참조용으로 두고 거기에서 필요한 이미지는 다 저장을 하시되 이미지 저장할 때 걔 이미지에다가 이건 4배짜리니까
우리는 화면에서 요 사이즈만 나와도 되는데 4배짜리 이미지, 4배로 뻥튀기 된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그거 가지고 PC와 태블릿과 모바일을 하면서 다 나오게 하면 모바일 PC 만약에 이 사이트를 태블릿이나 모바일 어차피 픽셀레트가 2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요 사이즈대로 하시되 코딩은 원래 액츄얼 사이즈인 이 사이즈를 참조해서 해야 되니까 포토샵에서 4배짜리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4배 축소한 요것도 하나 코딩용으로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고요. 이미지는 누굴 참조해서 저장해? 얘를 참조해서 저장을 하시고 코딩은 누굴 참조해서 얘를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다고요. 360의 사이즈를 보고 코딩을 하시고 이미지들은 누굴 참조해서 4배짜리 얘의 이미지를 참조해서 저장을 하신다고요. 그래야 모바일 페이지에 별도로 이미지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거 디자인을 할 때도 2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0%를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를 그대로 보고 높이와 위치를 잡으시면 된다고요. 작성을 마저 해봐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 그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자, 누구의 사이즈를 보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50%를 줄여놨으니까 타이포그래피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 보면 얘가 14고요. 얘가 10입니다. 그럼 본문의 사이즈는 14입니다. 50%를 줄이고 보니까 얘가 14가 맞는 거고요. 다음. 자, 지금 헤더의 스타일을 잡으라고 하니까 뉴스피드 페이지에서 볼 건데 지금 잡는 이 헤더의 스타일은 사실 서브 페이지나 메인 페이지나 똑같아요. 기본적인 컨셉이. 일단은 뉴스피드 페이지에다가 해볼게요. 메인의 헤더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와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얘가 기준이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백그라운드는 지금 단색이 아니라고 했고요. 빨간색에서 조금 더 짙은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볼 건데요. 배경을 얘한테 줄 수도 있고요. 얘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얘를 감싸고 있는 얘한테 배경을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다고요. 얘한테 주면 폼의 배경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폼은 어차피 누굴 기준으로 메인 헤더를 기준으로 위에 숨었다가 내려올 녀석이니까 얘는 별개고요. 그래서 배경은 메인의 헤더의 이너라고 할 수도 있고 메인 헤더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잠깐만 볼게요. 어디에다가 쓰는 게 더 효율적일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피드 페이지에 예고 프로필 페이지 좀 볼게요.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헤더의 이너 자체가 없군요. 여기에선 헤더의 이너가 없어요. 대신 얘가 어쨌든 똑같은 컨셉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얘는 단색이군요. 네. 리스트 뷰에는 헤더의 이너가 있고요. 프로덕트 페이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차피 헤더는 메인 헤더라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인 헤더에다가 작성할게요. 잠깐만요. 서브 헤더에는 섀도우가 없고 단색이고 메인 헤더에는 섀도우가 있고 그레디언트가 있고 하겠습니다. 메인 헤더에다가 스타일을 잡겠다는 건 서브 헤더는 지금 단색이고 높이도 다르고 높이는 똑같지만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걔는 따로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헤더에다가 백그라운드 넣을게요. 백그라운드가 단색이 아니래요. 아까 아이드로퍼로해서 그냥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그냥 검은색의 5%에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걸 똑같이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한테 before after 만들고 거기에다가 요 색깔이 그대로 오는 식으로 하되 5%가 위에 올라오라고 CSS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한다 만들겠다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의 컬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컬러만 확인을 해서 그대로 그레디언트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적용해도 큰 무리 없겠다고요. 적용을 해볼게요. 위에 컬러 확인했고요.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찍는 위치가 다를 거니까. 이 컬러에서 맨 아래 컬러 볼게요. 자, 해당 컬러에서 이렇게 가는 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에서 자 색깔이 두 개뿐이 없고요. 방향도 기본값이니까 퍼센트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하는데 우리가 그레디언트 할 때의 to bottom 기본값이니까 안 쓸 거고요. 0%에서 시작하는 컬러가 이거라고 해서 이렇게 0% 또 뭐라고 얘 컬러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얘가 100%까지라고 해도 되지만 색깔이 두 개 있을 때는 퍼센트도 안 써도 된다고요. 어차피 이 색깔에 시작해서 이 색깔로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안 써도 되고 색깔이 두 개니까 퍼센트도 안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배경을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잠깐만 저장 다시 했고요. 메인 헤더에 세미콜론이 여기가 왜 들어갔니? 네. 다시 한번 보죠. 메인 헤더에 컬러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도 지정을 할 건데 높이는 지금 메인 페이지만 따로 똑 떼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에 타이틀 하나 있고 그 타이틀이 세로 높이 안에 센터에 오게끔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누구를 앱솔루트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까?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 이 자리에 앱솔루트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온전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 H1이 온전하게 얼마큼을 다 쓸 거야? 여기를 이렇게 다 쓰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 클릭을 되게끔 해볼게요. 이게 뭐였지? 자, 지금 H1에 링크가 안 걸려요. 링크가 안 걸리고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제목을 클릭하면 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기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서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어디 갔니? 뒤로 가기가 있어서 여기에다 링크를 안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화면을 다 써도 됩니다. 높이 확인을 해보죠. 폴더 안에 폴더가 잘못되어 있다고 계속 오류가 나지만 무시하고 봅니다. 높이 확인을 해보면 44군요. 44의 높이 안에 타이틀이 센터에 있다고요. 메인 헤더 안에 H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하이트는 줄게요. 44 픽셀. 얘한테 가서는 라인 하이트를 44 픽셀 줘서 그 픽셀 안에 가운데 오라고 하지요. H1은 블록 요소니까 너비를 다 쓸 거고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있어 라고 해서 센터에 오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플렉스가 필요한 곳에서만 쓸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플렉스를 쓸 이유가 그닥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누구를 앱솔루트로 처리를 하겠대요. 얘들 왼쪽에 토글 버튼과 오른쪽에 얘랑 하겠다라고 하는데 HTML 가볼까요? HTML에서 클래스명 토글이라고 우리가 해놨어요. 클래스명 토글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거냐 입니다. 자, 얘는 지금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요 녀석이 기준이라고요. 얘들을 다 감싸는 부모. 그게 얘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기준이 되나 얘가 기준이 되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가 원료본을 보면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헤더의 이너일 수도 있고 메인 헤더일 수도 있다고요. 그냥 메인 헤더에다 스타일 잡고 있으니까 메인 헤더라고 할게요.
여기에 가서 기준을 잡아 주시겠습니다. 자, 기준 잡아 주었으니까 왼쪽에서 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토글의 위치를 포토샵에서 보고 확인을 해봅니다. 사각형을 대충 그려보면 되겠죠? 왼쪽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16픽셀 해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상태군요. 레프트 16픽셀. 탑 값은 얘 크기의 반만큼 해서 정확하게 위아래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할게요.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해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센터에 있겠죠?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서치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명 서치라고 해놨죠? 오른쪽에서 16픽셀 떠져 있는 거고 탑에서는 마찬가지 이렇게 떠질 거라고요. 자, 메인 헤더 안에 있는 글씨들은 다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스타일을 잡아봤습니다. 자, 토글 버튼이 생겼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검색 버튼도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검색부터 해볼 겁니다. 자, 원료번호를 다시 보면 검색을 얘를 클릭하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래요. 뉴스피드 안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원료번호를 다시 한번 보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거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이 있는데 배경이 검은색의 뒤에 살짝 비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에 있군요. 플롯을 써서 해도 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배경이 있고 그 안에 인풋과 버튼 있습니다. 요거 스타일을 잡아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누구의 스타일이냐면 인풋 헤더, 메인 헤더 안에 폼의 스타일입니다. 메인 헤더 안에 폼이라고 할게요. 아까 위에서 디스플레이 난 걸어놨던 게 있죠. 이제 얘는 없애버리고 위에 풀어놨던 거 지웠고요.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있답니다. 백그라운드 넣어보는데 검은색의 뒤에 비친다라고 하니까 RGBA를 쓸게요. RGBA 해서 검은색의 0.7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가 살짝 비치게끔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지금 누가 있냐면 HTML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스타일을 잡아야 되냐면 얘입니다. 이 라벨은 안 보일 거고요. 라벨은 안 보이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 보일 용도로 HTML을 작성했던 게 또 있어요. 클래스명 히든도 있고 얘도 있고요. 그냥 폼의 라벨 해서 없애도록 하지요. 라벨 디스플레이 none 해서 없앱시다. 지금 현재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 검은색의 배경을 주고 그 다음에 인풋과 누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가 양옆으로 다 쓰되 가로로 배열이 되게 하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볼게요. 이번엔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겠다는 얘기는 양옆으로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스페이스 비트윈 해서 justify content
컨텐트 해서 스페이스 between 해서 두 개뿐이 없는 게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얘를 왼쪽에 붙이고 얘를 오른쪽에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있습니까? 얘는 화면에 가렸으니까 넌 왜고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를 얘 왼쪽 얘 오른쪽에 붙이겠다고요. 그래서 CSS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래서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인풋이 왼쪽 끝에 붙어 있고 오른쪽 끝에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작성한 이 HTML을 IE에서도 바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바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양옆에 스페이스 비트윈이 먹고 있어요. 자, IE 제가 왜 잠깐 와봤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IE에서 안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에는 파이어폭스고요. 아래는 IE라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스페이스 비트윈은 잘 먹어서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얘 요소의 양옆의 공간을 만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브라우저 하면 보겠습니다. I랑 볼게요. 자, I에서도 잘 먹는군요. 어라운드까지는 잘 먹어요.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도 잘 먹는지 볼게요. 센터. 그럼 얘들끼리 모여서 가운데 있겠지? 확인을 해볼까요? I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자, I에서도 가운데 잘 있는데 새로 생긴 것 중에 스페이스 뭐가 있냐면 스페이스 2분위가 있어요. 2분위. 스페이스 2분위는 뭡니까?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양옆에 이 공간을 양옆에 요 공간을 똑같이 두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어라운드하고 다릅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남아있는 공간에서 여기의 공간을 같이 쓰라는 건데 여기 가운데 중첩되는 거는 스페이스 2분위는 이렇게 된다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얘도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얘도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이것도 왼쪽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해서 여기가 내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더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2분위는 이 공간을 나머지 공간에서 딱 등분해서 지금 우리가 요소가 이렇게 안에 3개가 있는데 나머지 공간을 지가 계산을 해서 이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2분위라고요. 그죠? 이게 자, 우리가 지금 2분위를 써봤는데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파이어폭스 2분위 해서 여기에 이 공간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I도 볼게요. I에선 2분위가 먹지 않는다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플렉스가 아직 완벽하게 I에서 우리가 의도대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페이스 비트윈까지는 일단 먹으니까 쓸 거라고요. 근데 2분위를 쓰실 때는 못 쓴다고요. 2분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얘처럼 나오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센터에 넣고 공간을 이만큼씩 만드는 컨셉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마진을 양옆에 저만큼을 만들어 라고 해야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나올 거예요. 2분위 얘는 안 먹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뭐였다고요? 스페이스 비트윈 해서 두 개뿐이 없으니까 양옆에 붙이고 사이의 여백을 네가 알아서 라고 하는 컨셉 얘로 할 거라고요. I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는 이 녀석으로 양쪽 끝에 붙였어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 안에 지금 완료본을 보면 옆에 15픽셀의 16픽셀의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을 넣어 볼게요. 폼에 가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패딩을 넣을게요. 16픽셀. 사방으로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요. 사방 잠깐만. 이거는 확대되기 전에 16픽셀이었고 지금 우리가 50%로 줄였을 때는 몇이었나 좀 볼게요. 네, 8픽셀 줄게요. 지나치게 커서 줄였습니다. 8픽셀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와 IE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의 너비를 늘리시면 되겠어요. 인풋의 너비를 여기까지 다 쓰는 걸로 해야 되니까 인풋의 너비를 늘려 보겠습니다. 폼 안에 누굽니까? 인풋 가볼게요. 너비를 80, 90% 정도 한번 줘볼게요. 어차피 100%에도 아래로 내려올 수 없어요.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군요. 88. 잠깐 디자인 좀, 디자인에 없지. 완료본 좀 볼게요. 100% 해볼게요. 자, 100% 했고요. 제가 왜 100%를 했냐면 어차피 얘가 너비를 다 쓸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넘쳐도 아래로 내려라는 속성이 없으면 아래로 내리지 않을 거니까 얘를 다 쓰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 사이는 전 한 16픽셀, 8픽셀 정도 떨구고 싶은 거예요. 그 간격은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줘도 될걸? 한번 볼까요? 마진 라이트에서 지금 떠지는 게 한 2픽셀 정도 떠져 있으니까 6픽셀 정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떨굴 수가 있겠습니다. 애매하게 퍼센트를 주면 왜 퍼센트를 제가 주기가 곤란했냐면 이게 늘어났을 때도 이 전체 대비해서 퍼센트를 만약에 주면 인풋이 여기까지만 나올 거라고요. 80 몇 %로 하면 여기가 빌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공간을 다 써버리고 마지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너비를 다 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을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버튼은 우리가 전송 버튼을 버튼이란 태그를 사용했어요. 버튼이란 태그는 태생적으로 백그라운드와 테두리가 있습니다. 없애버리고 안에 폰트 옵션으로 만든 거에 색깔과 크기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스타일입니까? 버튼의 스타일입니다. 폼 안에 버튼의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버튼 배경이 없고요. 보더도 없습니다. 폰트 사이즈로 글씨를 키울 거고요. 컬러가 흰색이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아마 폰트 썸을 썼나 안 썼나? 얘가 폰트 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다 14를 잡았죠. 일단은 14로 잡아보고 작으면 키우든가 하겠습니다. 키울게요. 조금 더 비율 대비해서 늘리는 EM을 커지네. 3 정도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고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jQuery를 이용해서 얘가 위에 숨어 있다가 이 서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위에서 쓱 내려오게 하실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위로 쓱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들락날락을 요거 버튼 하나로 처리를 한다고요. 요거로 최대한 CSS가 모든 일을 다 하고 jQuery에선 딱 한 가지만 시키는 컨셉으로 작성을 하십시오.